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상표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25년도 62회 1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듣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일단은 제 소개를 하면은 저는 이제 55회 때 변리사 시험을 합격을 해서 2019년부터 변리사 생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 뭐 요런 이제 다수의 어떤 기업체들을 대리하다가 지금은 앞에서 설명하신 서상철 변리사님하고 지금 이음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6년 차 동안 이제 상표법 강의를 하고 있고요. 2차에서는 지금 한빛에서 이제 가장 많은 수강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 소개는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상표법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변리사 시험의 경향성과 지금 최근 변리사 시험의 경향성과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뭐 정다운 변리사님 그리고 서상철 변리사님 이렇게 셋이 코메 시리즈를 구성을 하면서 어떤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지금 최근 변리사 시험의 경향성은 수험생 측면하고 이제 시험 문제 측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거 그림이 요 사진이 조금 대변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타 있죠. 네, 엄청나게 많이 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떨고 내야 되는 거예요. 다 떨고 내야 되고, 여기에 지금 3,500명에서 4,000명의 인원이 탑승을 해 있는데, 우리가 1차 시험을 합격하는 것은 그 해에 600명을 딱 합격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600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시험이 1차 시험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험생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 수강생들도 많이 계신데 공부 경력이 적체된 인원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고인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1차 시험이라고 하면은 이제 길어도 한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이제 합격을 하는 시험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다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1년 넘게 하시는 수험생들도 계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까지 한번 보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1차 시험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뭐가 없어졌습니까? 우리가 약전, 피트 이런 게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과학을 그냥 잘하는 사람들이 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컷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수험생 측면에서는 우리 변리사 시험의 최근 경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측면에서는 이따가 상표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깊게 드리겠지만 실무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표법 같은 경우, 특허법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법부터 마찬가지고요. 실무법학이라고 합니다. 실무법학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을 배운 다음에 어떻게 실무에 써먹을지를 골라내는 시험이다 보니까 실무적인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수험생들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종종 문제를 위한 문제 같은 경우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말장난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이제 어떤 그 제도나 어떤 그 조문의 본질적인 어떤 취지를 꿰뚫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600명을 골라내야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자연과학에서의 시간 부족 현상이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어요. 자, 우리 변리사 시험 같은 경우는 민법 70분을 보고요.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법 70분을 보고요. 산업재산권법 먼저 보죠. 산재법 70분, 민법 70분 이렇게 보는데,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60분을 봅니다. 60분을 보는데 굉장히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그냥 생물 같은 경우는 그냥 양 자체가 방대해져 버리고 하다 보니까 자연과학의 시간이 부족한 굉장히 어려운 시험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르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세 과목을 그 시험을 친다라고 해서 공부해야 될 게 세 과목이 있는 건 아닌 걸 알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재산권법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그리고 특허법에 포함되어 있는 실용신안법까지 배우셔야 되는 것이고, 민법 같은 경우는 양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 같은 경우도 물화생지를 공부를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강하셔야 될 과목 자체는 거의 10과목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연과학에서의 시간 부족, 그래서 자연과학을 한 과목이라도 버리면 안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의 목표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요, 첫 번째 강의 목표는 당연히 우리는 일단 1차 시험을 합격하는 것을 강의 목표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 목표는 1차와 2차를 연계시키려는 목표를 잡고 있어요. 예, 요거는 이제 특허법도 마찬가지고 저희 코메 시리즈에서 제공하는 강의는 전부 다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시험 합격 같은 경우에 세부적으로 보시면요. 자, 우리 상표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은요, 25점을 배점을 받습니다. 10문제가 있거든요. 하나에 2.5점이고, 그래서 10문제고요. 객관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민법 그리고 산업재산권법 그다음에 자연과학 다 포함했을 때 상표법이 갖는 비중이 높아요, 낮아요?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40문제, 즉 120문제 중에 10문제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내가 객관식만 찍어서 맞추려고 공부를 하고 2차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2차에선 상표법의 비중이 100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한 과목으로서 4문제가 나오고요. 서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못하면은 꽈락이에요. 예, 그냥 꽈락이고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장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상표법이에요. 왜냐하면은 1차 때 그냥 10문제 맞추려고 공부를 하시고 들어오시다 보니까 2차에서 너무 헤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2차 시험 준비하시면 아시겠지만 2차 시험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표법을 또 소홀히 하게 되고 그래서 상표법에서 점수가 안 나오고 다시 1차로 돌아오고 이런 거 이상한 무한 굴레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어떤 효율적으로 1차 시험은 이제 10문제의 비중을 고려해서 이런 상표법과 그리고 1차 시험의 본질에 접근을 해서 일단 10문제는 다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해서 강의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얘는. 그렇죠? 효율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 효율적인 방법을 달성하기 위해서 2차에서도 활용하는 상표법 체계도를 통해서 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하고 그 다음에 정리가 처음부터 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강의를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1차와 2차 연계 같은 경우는 100점 이렇게 이제 이 2차 시험의 특징을 써놨죠. 자, 요거는요 1차 시험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에 더해서 상표법 시험 자체의 본질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강의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게 전부 다 이 체계도로 이제 통일이 되는 건데, 자, 우리 법학에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저도 요거 자료를 만들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자, 보면은 법은요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법이란 거는 어쨌든 간에 사회적인 약속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법을, 이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이유에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저는 이제 우리가 상표법도 마찬가지고 특허법도 마찬가지고 모든 법학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취지를 설명드리면서, 이 취지란 건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 그게 아니라 이 규정, 어떤 상표법에 있는 규정이 만들어진 취지를 설명드리면서 이거는 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문이 생겨먹었고, 그래서 이 조문을 해석하는 판례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고, 자, 이것을 체계도로 정리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굉장히 컴팩트한 강의로 여러분께 1차와 2차를 연계시켜 드리는 강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시험에서 이제 제가 수험생들을 만나보면은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1차 때 용어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2차로 넘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용어를 잘 설명을 드리면서 2차와 연계시키고 그 다음에 암기까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걸 목표로 일단 잡았고요. 자, 그래서 강의 커리큘럼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5월 달에 이제 기본 강의가 20회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6월 달 중순 정도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진행이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심을 좀 잡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일단 조문을 봐야 돼요. 조문을.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법학의 어떤 해석의 본질에 접근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우리 상표법은
조문이 굉장히 모호한 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조문을 모호하게 두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조문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두어버리면은 계속해서 우리 거래 현실은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상표와 관련돼서 뭐 인터넷에서도 막 거래 실적이 굉장히 막 많이 특유한 거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명확하게 그냥 규정을 딱 해버리면은 법 개정이 없는 이상은 그러한 굉장히 새로운 그런 거래 현실 자체를 반영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런 모호한 조문들을 판례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과 판례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그것과 관련된 법 이론까지 설명을 드리는 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욕심을 일단 부리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1차 딱 시험 딱 들어오면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욕심을 너무 크게 부려요. 욕심을 너무 크게 부려가지고 이제 5월달 이때 기본 강의 한번 다 들은 다음에 그냥 기출문제 다 맞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고등학교 때 공부하셨던 걸 생각해 보세요. 그냥 수업 한번 들은 다음에 그냥 수능을 다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나가면서 최대한 이해를 시켜드릴 거예요. 이해를 시켜드릴 거고, 자, 여기서 이 이해라고 하는 거는요, 이해가 잘 돼서 2차까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해 측면에서는 2차랑 연계를 시켜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 이론을 다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7, 8월에는요 강의가 없어요. 이때는 디자인보호법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수험생들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저희가 문제점을 파악할 수가 있었겠죠. 지난 예전의 강의들이 진행됐었던 거에서 문제점을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빈 기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빈 기간에 상표법, 특허법을 복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복습을 안 하시고 그냥 빈 세월로 지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 달을 날려버리잖아요. 자, 그러면은 안 그래도 할 게 많은데 법학 같은 경우는 휘발성이 정말 셉니다. 정말 세기 때문에 이때 내가 체계를 잘 잡아놓지 않으면은 다시 도로아미탑을 돼가지고 이때 객관식 중국 강의 이때 가가지고 다시 기본서 처음부터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빈 공간에 빈 기간 동안은 저희가 3명이서 계속 어떤 피드백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할지에 대한 커리큘럼까지도 저희가 자료로서 제공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8월 달이 되겠죠. 8월 달이 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진짜 본격적인 1차 시즌이 시작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7월까지 공부를 하신 다음에 2차 시험 치르신 분들도 여기서 딱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7월 달에 우리가 2차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시험이 끝난 이 8월부터는 진짜 이제 1차 시즌이 도래했다라고 저희가 뭐 수험가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좀 리마인드하는 중급 강의를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이건 8회로 진행이 될 거고, 자, 이 중급 강의에서 제가 제공해드릴 건 뭐냐면은 연결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해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해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전부 다 정리가 된 게 아니에요. 어떤 제도가 있을 때 이게 왜 그렇다라는 거를 아는 거랑, 그 다음에 이 조문이 어느 위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떤 문제에서 쓰인다라는 정리를 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해한 거를 연결시켜서 정리를 하는 것을 중급 강의의 목표로 합니다. 자, 그리고 9월 달부터는 정말 이제 더 1차에 전념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추석이 있어요. 추석. 항상 추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진짜 문제풀이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추석 이후에 이제 기출 객관식 강의를 8회 동안 진행을 할 거예요. 8회 동안 진행을 할 거고, 자, 그러면은 이 기출 객관식에서는 어떤 기출 문제를 풀어보냐라고 했을 때 45회 때부터 우리가 지금 61회까지 1차 시험을 치렀잖아요. 61회까지. 자, 45회가 어떤 때냐면은 우리 변리사 시험이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넘어와서 처음으로 변리사 시험이 치러졌던 해입니다. 그래서 산인공으로 넘어온 이후에 변리사 1차 시험에 대한 객관식을 전부 다 풀어볼 거예요. 8회 동안.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를 여기서 익히면서 또 계속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출문제와 개념을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11월부터 12월 이 사이에, 이 겨울이죠. 자, 우리 1차 시험이 언제 있어요? 1차 시험이 25년 아마 2월 달에 있을 거예요. 2월 말 언저리에 있을 텐데, 그러면은 12월, 1월 이때까지는 사실상 마무리가 되셔야 되겠죠.
2월 뭐 마지막까지 가가지고 내가 이거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신 다음에 마지막 한 달, 두 달 정도는 내가 약점 체크 계속 하시면서 문제 계속 풀어보시면서 그러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월과 12월 요 사이에는요, 저희가 코멧 모의고사 캠프라고 해가지고 매주 이제 모의고사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특허 20문제, 상표 10문제, 디자인 모법 10문제, 우리가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모의고사 강의를 제공을 해드리면서 이 8회 동안 그러면은 상표는 몇 문제를 풀어보게 됩니까? 80문제를 풀어보게 되겠죠. 네, 그렇죠. 특허는 몇 문제를 풀어보게 되겠어요? 160문제를 풀어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디자인 보호법은 80문제를 풀어보게 되겠죠. 그러면은 총 320문제를 지금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포함되는 문제는 기출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창작한 문제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개정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최근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문제화해서 한번 풀어볼 수 있는 모의고사 캠프를 제공을 할 거예요. 당연히 등수도 이제 매주 매겨지겠죠. 그래서 본인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고 내가 어떤 식으로 방향 설정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제공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달, 세 달 동안 있지 않습니까? 약 2.5달이 될 거예요. 추석 끝나고부터 하니까 2.5달 동안은 문풀 최적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8월, 특히나 9월 이후부터는 진짜 본격적인 1차 시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1차 시험을 잘 보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되는데 그 문제를 그냥 많이 풀어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문제를 제대로 많이 풀어보신다는 건 어떤 의미냐? 내 약점을 계속 체크하시면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시 여러분들이 가장 큰 시험을 봤었던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자, 우리가 수능을 볼 때,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능이 가장 큰 시험이었잖아요. 자, 수능을 볼 때, 그냥 뭐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뭐 N제 있잖아요. 막 1000문제씩 모아놓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쭉 풀어버리면 수능 다 맞나요? 아니죠. 네, 아니에요. 틀리는 파트는 계속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약점을 체크하고 그 약점을 어디로 가져가셔야 돼요? 약점을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이해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 이해했었길래 이러한 문제에서 계속 실수를 하지? 이러한 문제에서 왜 계속 오개념을 갖고 내가 잘못 접근해서 오답을 체크를 하게 되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건 최종 정리 하루예요. 그래서 자,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이제 딱 우리 시험 범위가 12월 31일까지 선고된 판례와 이때 그러고 실제 시험 당시에 이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때 갑자기 여기서 법이 뭐 하루 만에 한 달 만에 바뀔 일은 없으니까 1월 달 초에 1월 초나 아니면은 12월 말에 딱 하루 동안 최종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랑 그다음에 기본 이론들 다 포함하셔서 최종 정리 강의가 하루 동안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 아셔야 됩니다. 그냥 뭘 아셔야 되냐면은 내가 합격할 거다, 불합격할 거다를 이때 이미 알고 있어요. 이때 이미 알고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5월 달부터 이렇게 쭉 커리큘럼을 태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실력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차 시험을 공부하셨던 수험생들 분들의 문제점을 가장 빠르게 잘 체크해가지고 이런 단계를 밟아가는 커리큘럼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과거 같은 경우는 요거 끝 해가지고 그냥 시험장 갔다 보니까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스스로 했어야 되거든요. 스스로 하면은 근데 그거를 뭐 깨닫는 사람도 있겠지만 스스로 못 깨닫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가장 안타까우신 분들이 그겁니다. 책상에는 오래 앉아 있는데 이해를 못 해요.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케어를 해주는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특징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강의는 수년간 강의 경험으로 수험생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의 어려움이 뭐냐면요, 피드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본 강의가 끝났으면은 기본 강의 이후에는 어떤 것을 하셔야 되고, 기본 강의 끝난 다음에 뭐 중급 강의 이후에는 어떤 걸 하셔야 되고, 객관식 강의는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조금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해드릴 겁니다. 언제도 강의가 없는 달에도
그래서 저희가 그냥 코멧이라는 옥하방을 운영을 하면서 서상철 변리사, 그다음 정다운 변리사, 저 이렇게 셋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피드백 해드리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이라든지 뭐 민법이라든지 자연과학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 피드백을 해드리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할 겁니다. 라이브 방송을 해서 이제 대면을 못 하잖아요. 대면을 못 하는데 저희가 온라인으로 대면을 하면서 질문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객관식과 모의고사로 이루어지는 이 문풀 최적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처음에 우리 강의의 목표가 뭐라고 했죠? 제일 궁극적인 1차적인 목표는 1차 시험 합격하는 겁니다. 1차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요, 1차 시험은 객관식 문제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풀 최적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년 1월 달쯤에는 문풀 기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도 잘하시고,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법부터 잘하시고, 자연과학도 잘하셔야 되는데, 적어도 산업재산권법 관련해서는 문풀 최적화 강의를 제공을 해서 1차 시험은 무조건 합격할 수밖에 없는 코스를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쉽다고는 안 했습니다. 쉽다고는 안 하고 힘들 겁니다. 힘들 예정이에요. 네, 힘들 예정이지만 이런 강의를 제공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상표법에 국한된 건데, 체계도를 통해서 1차와 2차를 상표법 본질에 따라서 한 번에 정리하는 좀 재미있는 상표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표법을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상표법을 잘 못해요. 잘 못하면 재미가 없고요. 상표법을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상표법을 재미있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상표법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판에서는 잘하면 재밌어지거든요. 그래서 잘하게끔 만들어 드릴 텐데, 이 재미있게 상표법을 공부를 하려면요, 일단은 내가 법이 너무 많잖아요, 할 게. 그래서 체계가 잡혀야 되는 것이고, 이 체계를 잡아드린 다음에 이제 특허랑 좀 다르게 상표법은 우리 실제 사안들이 정말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특허는 실제 사안이 없다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내기가 어려워요. 왜 내기가 어렵냐면은 전공마다 너무 들어가는 지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교수님이 내가 뭐 바이오에 관련된 전공인데 저는 이제 전기공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문제 뭐 그런 용어를 쓰면은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허는 어떻게든 뭐 치환을 해서 A, B 구성을 뭐 A, B 이렇게 막 치환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상표는 그냥 우리가 상식이 있으면 됩니다. 뭐 다이소가 어떻는지, 뭐 다이소가 어땠는지, 뭐 아니면은 뭐 뉴발란스가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실제 사안을 체계에다가 접목시켜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하는 상표법 수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강의 특징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고요. 코멧이라고 해서 사실 뭐 제가 세상표라고 해서 재작년에도 1차 강의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1차를 합격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심지어 뭐 2차까지 다 합격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셋이 같이 제가 체계 제호를 변경하면서 코멧이라는 브랜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계기가, 이렇게 셋이 같이 뭉치면은 좀 더 1차 시험에 본질적으로 접근을 해서 합격에 최적화된 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5월달에 전 상표법 5월달에 진행이 되니까 상표법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